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얻는 시장조사 방법. 저번 주에 시장조사 메커니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기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해당 시장 혹은 해당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뭐 툴들도 궁금하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조사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뭐 지난 시간에 이제 강조드렸던 건 이 해당 분야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조사는 마치 이 지도를 위에서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석 도구부터 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조사와 키워드 분석 도구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느낌이면은 요 정도 내용이면은 뭐 시장 조사하는데 디지털 시장 조사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온라인 환경에서 시장 조사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포털 사이트의 쿼리라고 하는 이 쿼리 서비스들을 보게 됐을 때 요 네 가지가 일단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네이버 검색 광고 관리자, 네이버 데이터 랩, 그다음 구글 트렌드, 카카오 트렌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내지는 솔루션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것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블랙키위, 웨어리즈 포스트랑 키자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묶었고요. 사실은 뭐 5개 칸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냥 묶었습니다. 비슷해서. 그리고 마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썸트렌드가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뭐 쓰고 계신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을 텐데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제가 뭐 여기서는 이게 뭐가 좋고요. 이런 거는 말씀드리는 게 시간 낭비일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와 방금 보여드렸던 요 네 가지를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셔가지고 요런 게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서 제가 뒤에 예시로 설명드릴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그대로 수행해 보시면은 아마 온라인에서 컴퓨터 앞에서 그냥 노트북 한 대만으로도 이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 제품의 판매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분석 도구 뭐 너무 많죠, 그죠? 이렇게 4개, 앞에서 4개, 뒤에서 4개,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제 막 쓰다 보면은 사실은 결국 쓰다 보면 남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쓰다 보니까 이렇게 3개 씁니다. 지금 왼쪽에 3개 있잖아요, 그죠? 네이버 검색 광고 관리자, 웨어리즈 포스트, 그 다음에 키자드는 정말 가끔씩 쓰고요. 그 다음 블랙키위 살펴보고 마데리는 제가 쓰진 않는데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4가지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4가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요거 중에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관리자, 그 다음에 블랙키위를 조합해서 쭉 정리를 했던 게 김 매니저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던 게 그때 요거였었죠. 그죠? 오가닉 키워드, 광고 키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별로 나눠서 검색량과 경쟁률 여기 보시면 왼쪽에 검색량과 경쟁률 그 다음에 검색량과 클릭률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지어서 1, 2, 3, 4순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4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았는데 김 매니저님께서 요걸 정리해 주시고 요렇게 만들어서 참 편했죠. 그죠? 이렇게 딱딱딱딱 그냥 몇 번 클릭하고 나면은 끝나는 거니까. 근데 뭐 요 파일도 파일이긴 한데 사실은 요렇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나서 사실은 또 키워드를 다시 한번 추출해내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키워드라고 하는 건 결국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쓰면은 이렇게 효과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뒤에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가지 질문으로 시장조사 기본기 확인이라고 해서 5가지 질문 드렸었죠. 그죠? 첫 번째, 시장의 총 매출 규모, 그 다음에 고객들이 평균 지출하는 금액, 두 번째, 시장의 성수기와 비수기. 요거는 그 데이터와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메인 채널을 내가 뭘로 할 거냐. 뭐 블로그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인스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데 뭐 다 좋아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고 판단이 있을 테니까 다 좋은데,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건, 그리고 또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판단 근거입니다. 판단 근거. 아니, 왜 그걸 했는데?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뭐 그냥 뭐 어물쩡 이러면서 뭐 각자 나름대로 이유를 말하시는데 그거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쟁자 혹은 경쟁사는 누구냐? 예.
이거에 대한 판단 근거는 또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요소이고, 마지막으로 경쟁자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 그게 이성적인 포인트든 감성적인 포인트든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 5가지를 쭉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잘 확인하고 있으신지를 제가 여쭤봤었죠. 그죠? 그래서 뭐 요 5가지 질문 제대로 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성공적으로 세일즈와 마케팅 7분 능선 정도는 넘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요 질문은 캡처라도 해놓으시고요. 스스로 한번 답을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시장 조사의 A to G, 결국엔 시작과 끝, 알파이자 오메가는 결국 키워드고, 키워드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쭉 그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설명드린 총 8가지의 툴이 있었죠. 그죠? 네, 8가지의 툴. 그걸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트렌드를 훑어보는 거예요. 아, 시장에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 이런 거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검색을 많이 하게 되는구나. 이런 키워드 가지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키워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내가 진출하고 싶은 분야인데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검색을 해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난 이거 되게 잘 팔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은 이거 검색을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검색량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 생각과 실제 시장의 움직임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특성을 발견을 하는 거죠. 아, 여름에 더 많이 움직이는구나. 아, 겨울에 더 많이 움직이는구나. 아, 주기 패턴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사용자 특성을 캐치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키워드를 정리해내는 거죠. 아, 이 키워드는 구매하려고 하는 키워드고, 이 키워드는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키워드구나라는 걸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컨텐츠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세미나 들으셨던 분들은 판다랭크를 통해서라도 이 컨텐츠 분석하기는 아마 충분히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검색 추이 확인해보고 실제 수요 한 다음에 타겟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니즈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소구점 정리, 이렇게 흘러가는 게 요 5가지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직접 프로젝트의 과정 중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검색 추이부터 소고점 정리까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가, 온라인 시장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드리는 게 한 가지 높아하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 세미나에서 정말 간략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정말 최소 일주일은 고민을 한 결과물의 응축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죠? 아, 일주일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그냥 추우나 더우나 발로 뛰세요. 그러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노트북 혹은 모니터 앞에서 그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색 추이부터 분석을 하는 거죠. 홍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관계가 있죠. 제가 매번 부모님한테 3달에 한 번씩 공납을 하는 이 상품, 홍삼. 이 홍삼을 이제 이 네이버 데이터 랩에다가 그냥 가볍게 한번 쳐보는 겁니다. 여기 주제어에다가 홍삼을 넣고, 저는 기간은 보통 1년 한 번 검색하고 그 다음에 3년 한 번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1년짜리, 3년짜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범위, 성별, 연령 선택, 전 이런 거 하나도 건들진 않습니다. 처음에 검색할 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넓게 시장 조사, 검색 추이를 봤다가 그 다음에 내가 가설을 세워서 홍삼을 구매하는 사람은 누가 더 많을까? 남자가 더 많을까? 여자가 더 많을까? 그럼 남자 클릭해가지고 검색 추이 보고, 여자 클릭해서 검색 추이 보고, 내 예상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가면서 요거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넓게 선택한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점점 좁혀가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홍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홍삼 있죠, 그죠? 오른쪽 화면에 홍삼이 있는데 연간 흐름, 작년 2021년 연간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시기가 2월, 4월, 9월에 팍팍팍 뛰죠. 검색량이 팍팍팍 뛰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팍팍팍 뛸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뻔할 뻔합니다. 2월 달에 구정 연휴가 있으니까 미리
구매를 하는 거고 4월 달은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선물용으로 미리 검색을 하면서 알아보고 구매는 5월 초에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9월 달에는 역시나 추석이 있으니까 그때 많이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판매를 하는데 혹은 세일즈를 하는데 마케팅을 하는데 자꾸 소구점을 홍삼은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고 이게 이 그래프하고 일치를 하나요? 그거는 부수적인 설명에 불과하겠죠. 그죠? 네, 그것보다는 딱 이 그래프만 봤을 때, 2, 4, 9월 달. 그러니까 연간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구나. 그러면은 소구점을 선물용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선물이 되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그럼 포장을 좀 이쁘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머릿속에 가설과 검증에 대한 미리 시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5년으로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2021년 코로나니까 이렇게 반응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간 흐름이 왼쪽에 1년간 흐름을 다시 5년간 흐름,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부터 해가지고 저는 잘랐습니다. 근데 쭉 보게 되면은 튄 시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팍팍팍 튀는 시기가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은 선물용이구나. 이게 홍삼이 뭐 몸에 좋아서 뭐 아니면은 자기 건강, 보신용으로 이걸 꾸준하게 먹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수요보다는 확실히 저때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이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되게 줄여서 설명을 한 거지만 이 그래프 하나 놓고 가설을 세우면서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이땐 떨어졌을까? 이때는 왜 유지가 계속 되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후속 작업에서. 근데 일단은 검색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설에 대해서 먼저 나만의 머릿속 설문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안 하고 그냥 홍삼은 뭐 사토닌이 뭐 많이 나와서 뭐 이렇게 세일전 망하는 거예요. 예, 사토닌 관심 없는 겁니다. 이 트렌드를 봤을 때 사토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한번 구매해가지고 정말 몸에 열이 나고 정말 괜찮다. 저희 부모님처럼 한번 사드리니까 뭐 이렇게 좀 달라졌다 이러시길래 저는 매번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꼬박꼬박 공납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 구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는 보통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제가 명절 선물용으로 제가 한번 선물을 했다가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거든요. 3년 동안. 근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입시력전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딱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그래프만 딱 놓고 봤을 때 딱 눈에 띄는 거는 이게 5월이니까 8월 그러면은 6, 7월 달에 스물스물 꼬물꼬물 올라오기 하더니 이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검색어가 뭐였냐? 여기 하단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수시 등급. 네. 수시 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시가 언제 진행이 되는 거지? 만약에 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대학 입시 과정을 모르는 분들이 수시 일정을 검색해 보면은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튀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11월 달에 왜 이렇게 튀느냐? 이때는 또 합격자 발표가 나는 시즌이니까 저렇게 많이 뛰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수시였고 수시 말고 정시가 있습니다. 정시는 또 이렇게 돼요. 정시는 그냥 하반기에 몰빵이잖아요. 그죠? 11월, 12월 달에 미친 듯이 튀어오릅니다. 아까 홍삼이랑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수시 컨설팅 업체와 정시 컨설팅 업체가 가져가야 될 전략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죠? 정식 컨설팅 업체가 3월 달부터 네이버 클릭 초이스 광고를 한다. 그냥 뇌가 폭파한 겁니다. 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도 검색을 안 하고 움직이질 않는데 이때 광고비를 쏟아부으면 뭐 하냐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고 또 수시 등급 같은 경우에도 이때 왜 뛰는 걸까? 이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때 수시 등급이라는 키워드로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검색을 하는 걸까? 전체적으로 추이에 대해서 나 혼자 가설을 세워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의미라고 네이버 데이터랩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검색해보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 확인이 되죠.
요때랑 요때 빼고는 이때는 죽음의 계곡이구나. 요때는 그냥 아예 수입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지. 만약에 시장 진입을 9월 달에 했는데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난 뭔가 내가 재능이 없나? 마케팅을 잘 못하는 건가? 세일즈를 잘 못하는 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1년간의 트렌드 그리고 다시 한번 5년간의 트렌드도 그렇게 반복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최고점이고 요 위에 꼭지점만 딱딱딱딱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떨어졌다가 계속 3년 4년 내리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자, 내려갔다가 쭉 내려간 이유, 왜 내려갔을까라는 걸 생각을, 가설을 세워보면 되는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학령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검색 트래픽도 줄어드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때 다시 왜 뛰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대학에 입학해도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없는 대학생들이 1학년 때 반수를 많이 하니까 이때 갑자기 다시 튀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뉴스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반수생들 올해 몇 명이나 응시했나? 혹은 졸업생들이 얼마나 응시를 했나?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반수 인원이 늘어나서 아직까지는 사교육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검색 추이를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보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요. 어느 분야든 어느 상품이든 제품이든 다 똑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수요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죠? 이건 거시적인 느낌이었고 이제 실제 수요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키워드 정시 가나다군이라고 해서 이 키워드만 보시게 되면은 구매하려고 하는 키워드가 아닌 건 그냥 본능적으로 아실 거예요. 정시 가나다군이 뭐지라고 하는 걸 알아보려고 검색을 하는 걸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네이버 키워드 광고 관리자. 첫 번째는 네이버 데이터 랩, 두 번째 이 실제 수요 확인은 네이버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로 검색하신 다음에 그 특정 키워드 하나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정시 가나다군을 놓고 봤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똑같아요. 그죠? 트렌드가 정시가 치러지는 11월, 12월에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11월, 12월 점점 많이 몰리게 되니까 빠르면은 10월 달, 늦으면은 11월에 이 키워드를 잡고 있으면 방문자 수가 어마무시하게 늘겠구나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11월, 12월에 많이 검색을 하니까 그러면은 너무 빨리 쓰면은 밑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빠르면은 10월 달, 늦으면은 11월 말이나 중순까지 미리 키워드를 선점해 놓고 내 블로그를 위에다 노출시키면은 이 키워드로 사람들을 많이 유입을 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화면에 이런 게 뜹니다. 타겟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많이 검색을 하는지 여자가 많이 검색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검색을 할까? 그리고 연령대를 놓고 봤을 때 뭐 이 연령대는 당연히 지들 일이니까 검색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할 건데 40에서 49세? 왜 많이 검색을 하지? 학부모님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학생들을 놓고 봤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과외든 학원이든 인강이든 지들이 원래 결제를 합니다. 근데 정시라고 하는 거에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던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 이 생각도 두 매니저님하고 회의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결제의 주체가 일반적으로는 학생인데 컨설팅만큼은 결제의 주체가 부모님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내지는 부모님 아이디로 들어와서 결제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타겟층도 40에서 49세 학부모님들도 많이 잡아야겠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판매를 해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타겟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겟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부분을 건드려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즈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그 키워드 치트 파일 안에 들어가 있던 건데 정시 가나다군 놓고 봤을 때 검색량 월간 검색량 PC랑 모바일 합치니까 10,000건이 넘고 근데 블로그 발행량이 241건밖에 안 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네.
아니, 이렇게 검색 유입이 많은데 바로 밑에 있는 전문대학교는 검색량은 비슷한데 블로그 발행량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똑같이 포스팅을 해도 정시 가나다군, 2022 정시 가나다군을 무조건 잡아야 똑같은 일을 해도 더 많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냥 최선을 다한다고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투입을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이걸 보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검색 대비 발행률 0.02죠. 그죠?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걸로 요번에 한번 DB를 얻든 판매를 해보든 한번 해보자라는 가설을 또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건데 소고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색 방문자한테 여기에 제가 DB를 남길 만한 장치라고 써놨는데 이건 저희 얘기니까 DB를 남기든 혹은 댓글을 남기든 구매창으로 이동을 하든 자석을 놔둬야 된다는 거죠. 고객들은 검색해서 방문해서 검색할 정도면 굉장히 능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무언가를 판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검색하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검색 방문자한테 뭐를 줄 거냐, 내 블로그에 왔을 때 뭘 할 거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어떤 액션을, 어떤 비용을 치르게 만들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원래부터 DB를 남기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DB를 남길 만한 장치는 뭘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봤던 거고 예전에는 그걸 무료 소책자로 많이 뿌렸었어요. 예, 무료 소책자만 달아놔도 그냥 사람들이 DB 막 넣으니까. 예, 근데 요번에 프로젝트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막 만들기 시작을 했었죠. 그죠? 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정시 가나다군 검색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료 배포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걸 왜 검색했을까? 검색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이 키워드로 왜 검색하고 들어왔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상위 노출 잡았다고 팔리겠거니 안 팔립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상위 노출 잡았다고 다 팔릴 거면 제가 아는 블로그 강사 두 분, 수강생도 많은데 그 수강생들은 다 돈 많이 벌었어야죠. 돈 많이 못 벌었어요. 맨날 아우성되는 거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은 잡았는데 그죠? 상위 노출 안 될 때는 상위 노출이 고민인데 상위 노출 잡았는데 왜 안 팔리죠? 예, 그런 질문들을 막 단톡방에서 해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데 그냥 참죠. 예, 그냥 제 속으로 그냥 혼자 대답을 합니다. 물건이 구리니까 안 사가겠지. 예, 그죠? 예, 아니면은 그 검색 의도가 뭔데 그건 생각하고 잡았니? 라는 생각을 그냥 조건반사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검색한 의도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발표 난 이후에 이 정시 가나다군, 2022 정시 가나다군. 그러면 올해 왜 2022냐면은 2022 학년도 입시는 한 해 더 빠르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올해 대학 갈 애들이니까. 그러면은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2023 정시 가나다군을 또 검색할 거예요. 그럼 전 또 이 검색기를 또 무료로 배포하면 또 DB를 얻겠죠. 그냥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능 성적 발표 난 뒤에 11월 17일 이후에 이 검색을 많이 할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우고 우리끼리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 키워드들 미리 찾아놓자라고 해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놓고 여기 포스팅 날짜가 11월 23일이죠. 그죠? 그래서 무료 배포 관련된 이 포스팅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검색기 지금 다운받는 거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배너와 랜딩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게 18일 동안 그러니까 포스팅하고 나서 18일 2월 10일 날 체크했을 때 18일 동안에 8,600건이 조회가 됐고 그리고 이 당일날에 이 당일날 12월 10일 날이 수능 성적 발표 날이었거든요. 수능 성적 발표 날에 그때 2,200건이 검색이 됐던 겁니다. 어쨌든 수능 성적 발표가 나면 정시 가나다군을 찾을 거다. 그래서 이 화면 예전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죠? 당일 조회수 비율도 26%, 당일 클릭 비율은 더 높은 34%, 당일 DB를 넣은 사람은 35%. 미리 예측하고 12월 10일 날에 뭘 많이 검색할까? 왜 이걸 검색했을까? 편하게 가나다군을 알아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블로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했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월 조회수, 11월 조회수, 12월 조회수, 조회수 합계 이렇게 돼 있고 작성일자 아까하고 똑같죠. 그죠? 11월 23일 날 정시 가나다군 검색기 무료 배포합니다. 이 포스팅을 쓰고 나서 23,000의 트래픽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23,000 광고로 태우면 23,000명한테 노출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검색해서 들어온 23,000과 광고로 노출된 23,000은 아예 질적으로 다르겠죠.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검색을 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색의 의도를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검색했지? 근데 여기다 대고 정식 컨설팅 지금 신청받아요. 이런 그죠? 예, 저 좀 심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정식 컨설팅 신청받습니다. 이런 배너 달아 놓으면 전화번호 넣어 놓으면 예, 전혀 안 맞는 거죠. 검색 의도랑. 이해되셨나요? 예,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검색이라는 질적인 차이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 이거 하다가 이제 확인한 건데, 예, 여기 로물콘, 로미오와 물량 공급 입시 콘서트, 이게 대형 카페거든요. 여기서 퍼갔더라고요. 예, 엊그저께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퍼갔더라고요. 여기서도 트래픽이 많이 옮겨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어가 됐든 간에, 이 트래픽을 얻는 거, 고객들의 DB를 얻는 거, 뭐 몇 개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10개가 와도 좋고 100개가 와도 좋고 저처럼 막 8,600개가 들어와도 좋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냐면 타율을 높여야죠. 제가 삼국지, 예, 제갈량의 그 지프로 덮인 배 비유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그죠? 예, 화살을 쏘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죠? 아, 뻘건 대낮에 제갈량이 환한 대낮에 그 지프로 덮은 배를 조조 진영으로 가져왔으면은 그냥 바로 죽었을 거예요. 삼국지는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밤 시기에 안개가 자욱한 시기에 배를 몰고 갔으니까 조조도 두려웠겠죠. 조조군도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공격은 안 하고 화살만 실컷 줄창 쏜 겁니다. 근데 제갈량은 의도를 확인한 거죠. 아, 아마 공격은 하지 않을 거야. 공격을 하더라도 화살로밖에 공격을 못 할 테니 그럼 나 화살 공짜로 얻어와야지. 이런 비화가 생긴 겁니다. 검색의 의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이버 블로그 재정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건 패스할게요. 예, 제가 비유를 많이 드린 것처럼 결국 댐 짓는 거랑 똑같아요. 예, 댐을 짓는 거랑 똑같은 게 물 흐를 곳에 낙차가 큰 곳에다가 내가 미리 저 제방을 미리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리든 물이 많이 유입이 되든 하면은 저렇게 거대한 댐을 건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죠?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 조사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 판다랭크를 통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키워드가 점점 찾아집니다. 2022 정시 가나다군처럼 이런 키워드가 찾아져요. 아, 이거는 무조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 즉 키워드구나, 의도가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나는 DB를 받고 거기서 전환을 시키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제품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공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공개를 해주면서 아, 이거 구매하려면은 여기 클릭해보면은 더 좋은 상품이 있어. 아니면 여기 샘플이 있어. 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소고점을 건드려주고 컨텐츠를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그죠? 예, 컨텐츠를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 시장 조사를 다 거친 뒤에 이렇게 하고 나서 아, 키워드 그다음에 이 키워드가 어떤 의도를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액션을 결정을 하는 거죠. 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와인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어가 있는데 그냥 검색어 비율 좋다고 막 신나할 게 아니라 이 검색어의 범주는 굉장히 넓은데 이 검색어가 대상을 지칭하는 키워드가 존재를 하고 그 검색 대상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의도 키워드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그 의도의 구매력까지 뒷받침이 되면은 그게 디맨즈가 돼서 키워드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이 과정 뭐 되게 제가 대단한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고민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의 시작은 시장 조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 8개 중에서 제가 그것도 줄여드렸어요. 4개로 줄어드렸죠. 그죠? 예, 그냥 매일매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서 매일매일 조사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검색량이 되게 적네. 아, 그럼 여기 이 시장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 새로 계획을 하게 됐을 때, 뭐 창업을 하든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 제품을 소싱 받아서 팔든
아니면 내가 뭐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영역을 찾아가든 과연 세일즈를 하는 분들 중에서 자동차 보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세일즈 종류 중에서 과연 이 트래픽을 분석하고 아, 난 이 영역의 세일즈로 들어가야지라고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스치더라고요. 그리고 아,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난 왜 안 되지? 검색량만 봐도 나와요. 예. 보험이랑 자동차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검색 볼륨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메가급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은 게 그 영역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노력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까. 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내 양동이는 양동이 크기가 작은 거야.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 검색 추이부터 소구점 정리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예. 검색 추이 전체적으로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쭉 확인하고 그다음 실제 수요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 관리자 센터 들어가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블랙키위 검색하고 키자드 검색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썸트렌드 찾아보면서 아 고객들이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을 냈구나. 썸트렌드가 뭐냐면은 거기 SNS 상에서 고객들이 반응하는 키워드에 대한 호불호나 이런 반응들 감정들까지 다 분석을 해줍니다. 세상 좋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아 그러면은 고객들이 이런 걸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니즈로 갖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구점을 정리해서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혹은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겠죠. 예. 근데 대부분 거꾸로 가잖아요. 그죠? 예. 제품부터 일단 먼저 만들고 이걸 어떻게 팔지? 예. 그죠? 고객은 답정너가 아닙니다. 그죠? 예. 뭔가를 팔려고 한다. 무언가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제품 말고 시장 조사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안 하셨을 테니까 시장 조사 점검차 한번 쭉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도구들과 툴을 활용해 가지고 이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체적인 트렌드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럼 그 시장은 빨리 떠나야 되는 겁니다. 혹은 돈을 잘 벌고 있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떠날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떠날 준비는 안 하고 시대가 바뀌었다, 뭐 코로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갖다 붙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리고 또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고객들이 원치냐, 니즈냐, 디맨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검색 추이부터 소구점 정리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컴퓨터 앞에서 주말 하루 정도만 투자해도 과거의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주말도 아니야. 죄송하지만 6시간만 저 키워드 사이트, 검색 툴 사이트들 뒤적뒤적 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을 분명히 한 번쯤은 느끼실 겁니다. 내 생각하고 진짜 다르네.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PC 앞에서 검색창을 켜서 우리는 검색이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가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검색어라는 곳에. 그러면은 이 검색어를 잘 해석하고 우리 걸로 만들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시장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저희 실제 프로젝트 했던 거, 그 과정들과 더불어서 툴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주말, 어느 주말이든 상관없고요. 그냥 어느 주말에 딱 6시간만 투자하셔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그 6시간 동안만 한번 쭉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여긴 될 놈 되리네. 여기는 안 될 아니네. 라고 하는 판단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해당 챕터에는 과제가 없습니다. 과제가 없을 예정이고, 하지만 해본 분하고 안 해본 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날 테니 꼭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